지난 주말 뉴욕 증시를 달궜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첫 번째 핫스탁은 애플입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3분기 부진이라고 하면 조금 아쉽게 느껴지나 봐요. 시간외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난 금요일 본장에서 주가가 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워낙 예상됐던 대로 매출과 이익은 모두 또 전년 동기 대비 좀 마이너스 났고요. 3분기 연속으로 줄어드는 거 분명히 맞는데 그 안에서 굳이 찾다 보면 아이폰이 생각보다 좀 덜 팔렸다. 뭐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직격탄을 날렸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위 7, 8, 9분기도 그런 최근에 그런 좀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매출에 이제 조금씩 감소되는 이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에 따른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매출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마진율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빅테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군요. 가장 중요하게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 여전히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한 분이 있겠지만 예. 긍정적으로 보는 분은 똑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서비스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매출은 8%가 전년 동기에 대비 늘어났고 기대보다 많은 수치가 나왔고요. 특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매출이 26%를 차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26%라는 것은 지금 여태까지 애플의 매출에서 보면 가장 높은 매출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애플의 그런 서비스 매출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실제로 보면 웬만한 여러분들이 중견기업의 매출보다 넘는 수준이거든요. 쉽게 해서 가장 여러분들 딱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것이 실제로 보잉보다 매출이 많았습니다. 서비스가요? 매출. 네, 서비스 매출 자체가. 그러니까 서비스 매출이 이게 26%에서 애플이라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 사실 엄청난 거고 앱 서비스 매출의 소위 마진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문제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는 좀 많이 떨어진 거 맞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게 정확하게 7.02%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몇 번이 있었냐 보면 최근 10년 동안에요. 10년 동안에 이번 걸 포함해서 13번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12번, 이번까지 해서 일주일 동안에 7% 이상 넘게 하락한 것이 13번이 있었는데요. 과거 12번만 보면 그 직후 일주일 동안 주가 평균 4.46% 올랐던 경험도 있고요. 상승 확률은 무려 83%였습니다. 물론 과거의 통계는 과거의 통일 뿐이고 앞으로의 미래를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는 거는 여러분 다들 아시는 거고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시는데요. 그렇죠. 그만큼 이렇게 우량한 주식이 또 많이 갑자기 떨어지면 또 반등도 하는 법이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고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가의 평가를 보면 로젠블랙이라는 것은 오히려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해서 중립을 내리기도 하고요. 모건스 때는 목표가를 내리기도 했지만 또 반대로 세 군데는 또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시장에서의 판단과 그렇게 뭐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적정 주가와 현재 주가의 차이에서 상당히 지금 애플은 벌어져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좀 축소되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려도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낙폭이 일단 좀 크긴 컸습니다. 10년 사이에 이 정도면 12번 정도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기록만 봤을 땐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주가 상승 확률이 80%가 넘는다고 하니까 마진 회복세 그리고 서비스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긍정적인 부분도 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부킹홀딩스입니다. 가장 성장이 유리한 OTA, 그러니까 온라인 여행사를 OTA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부킹홀딩스가 유일하게 OTA 3사들 가운데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가장 좀 좋았던 2분기 실적 시즌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 표현을 바클레이스에서 3사 중에 가장 성장이 유리하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배경이 뭘까요? 네, 부킹홀딩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브랜드를 보면 소위 브랜드를 보면 제일 많은 소위 여행 사이트를 갖고 있는 것은 익스피디아입니다. 익스피디아는 전 세계 무슨 50개에서 많게는 자잘한 나라 하면 뭐 200여 개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익스피디아가 되겠고요. 부킹홀딩스 그렇게 소위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프라이스라인으로 시작했고요. 프라이스라인은 해보신 분도 계시지만 안 해본 분이 워낙 많으실 건데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프라이스 라인은 역경매로 출발하는 회사입니다. 역경매? 네, 역경매라서 이게 네이버에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검색창에 프라이스 라인으로 여러분들 호텔 예약하는 방법 이렇게 찾으면 많이 나옵니다. 영상도 나오고 나오는데 그렇군요. 쉽게 해서 이런 거죠. 그 한번 해보시면 이거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제주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제주도에 중문 있지 않습니까? 중문에 보면 호텔들이 많이 있는데 호텔에 보면 값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무슨 비용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으니까 그 호텔에서 제시한 가격 중에서 뭐 저렴한 걸 가건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가는 건데 딱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경매라는 거는 내가 중문 지역이라는 걸 러프하게 정합니다. 그리고 가격대를 자기가 봤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뷰가 있는 곳에 무슨 일반적인 호텔이 많으면 뭐 30만 원이면 자기는 한 20만 원만 내고 싶다는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웬만하면 5분 안에 답장이 옵니다. 역으로 지원이 들어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거 갖고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좀 안 되셨으면 수많은 제주도에 보면 렌트카가 진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정할지 잘 모르잖아요. 렌트카를 여러분들 나는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인데 나는 7만 원만 제시하고 싶은데 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급이요. 네. 소형차가 중형차, 뭐 대형차 있으면 난 대형차를 7만 원하게 제시하겠다고 얘기하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약간 저렴하게 잡힙니다. 그게 보면. 그렇지만 딱 호텔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로 보면 뭐 무궁화 몇 개 뭐 그런 급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히트를 친 게 프라이스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 라인을 못대로 했고요. 부킹닷컴 뭐 당연히 하겠고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은 좀 특히 젊으신 분들 해외 여행 가서 이제 국내 맛집은 너무나 다 갔으니까 해외 맛집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TV들도 해외 맛집 많이 가는데 해외 맛집에 갈 때 도대체 어떻게 예약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영어로 전화를 해왔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하거나 이랬을 텐데 이거 할 때 하는 거가 바로 이 오픈 테이블이죠.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소위 그 식당 예약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보면 수많은 곳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인데 전 세계를 다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성수동에 이런 데 뭐 이렇게 보면 허름한데 외국인들이 많이 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직접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왔냐고. 오픈 테이블로? 네, 워낙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오픈 테이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네요. 우리나라 식당들도 외국인 많이들 올만한 곳은 오픈 테이블이 다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이 오픈 테이블이죠. 특히 오픈 테이블은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많지만 한 번 거기 나가면 절대 딴 데 안 합니다. 외국 가시면. 그래요? 왜냐하면 영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전화가 필요한 걸 바로 여기서 현지 우리나라에서 다 예약하고 가거든요. 딱 그런 느낌의 오픈 테이블인데 여하튼 중요한 건 하는 일은 제가 대충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당 이익이 37달러 62센트가 나왔습니다. 딱 보면 가격이 단위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단위가. 그래서 워낙 주가 자체가 비싸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망은 28달러가 예상됐는데 많이 나왔고요. 매출도 51억이는 생각됐는데 54억이 나와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익이 이렇게 주당 이익이 많이 늘어나냐 보면 물론 회사도 잘하고 다 했지만 여기에 보면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한 것이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상장 주식 수의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2019년 2분기 이후에요. 이거는 내려가는 게 좋은 겁니다. 상장 주식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약간 개념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돈 갖고 자기네 주식 사갖고 이거 재테크하냐 그런 얘기 비판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자본주의나 유럽의 자본주의는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이거든요. 돈 충분히 남으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거. 다 쓸 거 쓰고 나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데 이게 지금 2019년 2분기 이후 정확하게 16%가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가만히 있는데 나의 주식 가치는 상대적으로 보면 역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한 20% 정도 이 가치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회사가 진짜 훌륭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글렌 포겟이라는 CEO가 이 실적 발표한 다음에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 수요가 둔화되는 어떠한 증거도 자기만 안 보인다 하는 것만큼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한번 프라이스 라인이 됐건 해외 여행 가시는 분은 요즘 많이들 가시잖아요. 젊으신 분들 보면 오픈 테이블 한번 해보시면 딱 느낌 같은 느낌을 딱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월가의 목표 주가는 최소 3곳이나 목표 주가를 상회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무려 3,130에서 3,740달러.
S&P 500 중에서 제일 비싼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단가 자체는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만큼 많은 분들이 그 인기를 받고 있는 그런 회사의 모든 것을 갖춘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라이스라인 오픈 테이블을 자랑하는 부킹홀딩스. 무엇보다도 여행 수요의 둔화 징후가 전혀 없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또 인상적이네요. 하반기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스탁 열어볼게요. 세 번째 하스탁은 드래프트 킹즈입니다. 소리 없이 강한 종목, 조용조용히 바닥권에서 조용조용히 올라오고 있는 주식이 바로 드래프트 킹즈인데요. 뭐 여전히 적자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분기 흑자가 나왔더라고요. 올해 흑자 전환까지 가능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드래프트 킹즈는 몇 차례 올해 흑자 전환 내지는 내년 후반에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많이 분류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약간의 회계 기준은 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미국계 회계 기준이 일반적인 뭐 갑이라는 기준이 있겠고요. 거기 보면 이제 넌 갑이라서 자기네가 조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정 후 이익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회계적으로 보면. 근데 드래프트 킹즈는 한번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적자였다가 금년 4분기 흑자 전환 한 번 하고 내년 4분기에 흑자 전환하면서 5년 정도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연간 흑자 전환 할 수 있다는 게 팩트셋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네. 이제 엄격하게 갑이라는 기준을 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번에 흑자 전환한 것은 조정 후기 때문에 넌 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찌됐건 그것조차도 상당히 적자가 예상됐었는데 25센트 정도 적자가 예상됐는데 14센트의 흑자로 요번에 나오면서 깜짝 실적이 나름 나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매출이 이제 놀라웠는데 매출이 7.6억 달러 정도가 예상됐었는데 8억 7,400만 달러 해서 역시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연간 가이던스는 31억에서 32억 달러 정도를 기존에 제시했는데요. 34억에서 35억 달러 제시했기 때문에 이거조차도 거의 뭐 7, 8%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좋았네요. 상당히 이런 것들을 당연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다 보니 최소 세 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드래프트 킹즈는 어떤 회사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 비즈니스를 딱 한다 그러면 완전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일부 스포츠 관련해서 스포츠 토토 같은 게 이제 합법적인 것이 있겠고요. 있죠. 예, 그렇지만 그 상관없이 수많은 스포츠 관련된 것들이 도박을 하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도박업체다라고 불법이 많죠. 예, 네. 이건 불법 이제 그게 불법이야 그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주에서 해당되는 건데 각 주에서 50개 주에서 결정하는데 아직 17개 주는 이 비즈니스가 전부 다 합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많이 돼 있겠고요. 33개 주가 지금 합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야구면 야구, 축구, 농구 이런 걸 다 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약간 다르고 주마다 다르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들이 뭘 하냐면 호텔이 양요당해서 그런 일반적인 카지노도 하겠고요. 또 하나가 이들이 가상으로 팀을 만들어서 또 자기네한테 하는 게 있습니다. 리그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인데 스포츠 베팅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직접 운동도 하고 구경도 가지만 거기다가 돈까지 거는 것들이 상당히 활성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 자체가 이건 스포츠 베팅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스포츠 베팅에 보면 1위 업체가 나오고 있는 것이 특히 모바일로 하는 것이 여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된 사용자 수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활성화된 베팅사 수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 7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를 보면 이거 이상한 사람들 얘기하시면 답이 안 나고 이런 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주가가 그런 흑자 전환에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고 주가가 올라갔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의 발전을 역사를 보면 매체의 발전과 함께 궤를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이 배팅의 발전과 함께 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드래프트 킹즈 충분히 매력적인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미국 시장 인사이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7월 고용보고서의 주식시장 영향입니다. 7월 고용보고서 해석이 조금 엇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신규 일자리가 생각보다는 적게 났다는 걸 보면 이거 지금 고용시장이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에서 줄어들고 연준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희망을 보는 사람들은 그 숫자를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야, 19만 5천 20만 건이 아니라 18만 7천 건이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달 거로 수정을 하거든요. 예. 전달 거로 하는 거가 6개월 연속으로 전달 거가 내려갔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발표되는 건 뭐지만 전달 거를 수정하는 것도 보면 한 5개월, 6개월 내려갔기 때문에 이거 진짜 뭔가 좀 쿨링 다운 하고 있다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예.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반면에요. 약간 걱정으로 보는 분들은 급여의 상승을 봅니다. 그렇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보면 전월 대비 한 0.3 정도 올라갈 쪽으로 봤더니 0.4가 나왔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임금 상승률도 지금 보면 4.23 정도인데 그보다 좀 높게 나왔고 실업률은 큰 상관없지만 실업률도 좀 낮게 나와서 이게 좀 과열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올라다 보면 이게 그 인플레이가 떨어지겠느냐 하는 거죠. 마침 우리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을 전국적으로 단위를 보면 이미 한 2주 전부터 선물 가격은 그 사상 연중 최고치였는데요. 지금 평균 가격이 최고치를 갔습니다. 올해 2023년 기준을 보면.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고 있죠. 이게 지금 이번에 9월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거 임금 그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11월에는 올릴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면의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좋은 거를 각각에 취해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코노미스트나 커멘터리 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고용시장이 약간 둔화되고 있고 임금 상승률이 약간 높아졌지만 전체적으로 슬로우 다운하는 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월스트리트의 기사 제목이 하나로 이해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골디락스의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뭔가 좀 안정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의 판단이 여전히 다릅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탑리 같은 경우는 이 수치가 나오기 전에 이번에 고용시장이 핫하게 나오건 쿨하게 나온 간에 그냥 주식을 사면 된다. 워낙 장기적으로 보면 예. 8월에 약간 흔들거리더라도 계속 사면 된다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조만간 아주 길고 아주 깊은 조정이 임박했다는 얘기하면서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 이런 엇갈릴 때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좀 균형감을 갖고 밸런스 있게 여러분들 좀 주식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세만 보면 진짜 골디락스 맞는 것 같고요. 고용도 계속 둔화되는 거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겼는데 뭐 연준도 그렇듯이 매달 데이터를 보고 대응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변동성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 전략도 이에 잘 맞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용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